옷을 사는 것만큼이나 세탁하고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항상 깨끗한 옷을 입을 것, 엄마에게 배운 것이다. 세탁도 자주 하고 빨래 개는 걸 미루지 말자. 늘 스스로 다짐한다. 빨래를 개려고 속옷 하나를 집어들었다. 낡았다. 5년 전쯤 여러 장의 속옷을 한꺼번에 샀는데 그중 하나였다. 그 이후로는 속옷을 한 장도 사지 않았다. 내 옷장엔 그보다 더 오래된 속옷들도 있었다. 매일 갈아입는 속옷이니 세탁기와 옷장을 수도 없이 오갔으리라. 당연히 낡았을 수밖에. 알뜰하다고도 봐줄 수 있지만 그건 너무 불공정한 대우였다. 내 소중한 것을 감싸주는 고마운 팬티에 이렇게 무심했다니. 늘 내 피부와 가장 가까운 최전방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팬티였다. 좀 더 신경을 써야 했는데 이렇게 낡을 때까지 두는 게 아니었다. 5년 동안 겉옷은 뻔질나게 사댔으면서 내가 낡을 때까지 입었던 겉옷이 하나라도 있었던가? 속옷은 언제나 겉옷에 밀려 뒷전이었다. 이유는 단 하나, 겉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나 보다. 단순히 속옷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삶 전체가 이런 식은 아니었을까? 나는 겉모습을 꾸미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며 살아왔다. 내가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내면은 자주 들여다보지 않았다. 채워졌는지 비었는지, 채워졌다면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앞으로 무엇을 더 채우고 싶은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고작 책 몇 권 읽는다고 내면이 채워지는 건 아닐 거다. 그마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가? 책 한 권보단 옷 한 벌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반성하오, 반성하오.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다. 속도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 그래야 진짜 멋있는 어른이니까. 속을 자주 들여다봐야지. 그런 의미에서 속옷을 몇 벌 사야겠다. 이건 쇼핑이 아니다. 내면을 위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다. 진짜라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어린 시절부터 밖에 나가 뛰어노는 것보다 공상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아주 어렸을 땐 스스로 만화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악당들을 물리치는 공상이 대부분이었지만 조금 더 자란 후론 내 미래를 그려보는 공상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상상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재미난 놀이였다. 예를 들면 20살 무렵 영화를 매우 좋아해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 하루 종일 내가 만들 영화의 스토리를 상상하노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곤 했다.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다. 내가 만든 영화는 흥행성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거머쥔
초대박 영화가 됐고, 당연히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하게 되어 수상 소감을 준비해야 했다. 감동스러운 수상 소감 작성에 몇 시간을 보낸 후엔 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미녀 여배우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고 로맨틱하게 상상했다. 참 달콤했다. 하지만 씁쓸하게도 난 영화 감독이 되지 못했고 미녀 여배우와 결혼하지도 못했으며 준비해두었던 수상 소감도 쓸모가 없어지고 말았다. 내가 영화 감독이 되지 못한 건 당연한 결과였다. 왜냐하면 영화 감독이 되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화 감독이 되는 달콤한 상상을 하는 중에도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시나리오는 허접했고 나에게 재능이 있는지 늘 의문이었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 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현실에 수입이 불안정한 영화판에 뛰어들 용기도 열정도 없다는 걸 말이다. 꿈? 나에겐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버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땐 그랬다. 도전하는 젊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젊음. 그런 것이 젊음이라지만 나는 상상만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도전하지 않았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고 현실의 무게에 눌려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영화 감독 말고도 얼마나 많은 상상들이 그렇게 현실이 되지 못하고 나의 젊음과 함께 흘러가 버렸는지.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는데 왜 마음이 이런 걸까?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뭣도 몰랐던 나야. 넋을 놓고 우린 노래 볼링 중에서 오혁이 부른 볼링을 듣고 있으면 나는 순식간에 20대 청춘의 한복판으로 소환된다. 다 포기한 듯 툭툭 내뱉는 오혁의 목소리. 마치 우는 것처럼 깔리는 브라스 사운드. 경쾌한 듯 하지만 왠지 슬픈 드럼 비트. 우울함과 무력감이 반반 섞인 것 같은 이 노래는 나의 20대를 닮았다. 신기하게도 지금 20대들의 모습과도 닮았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미래는 어둡고 현실은 궁핍했던 나의 20대. 꿈이니 사랑이니 하는 말들도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팍팍한 나날들과 앞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는 중압감과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안개처럼 짙게 깔렸던 젊은 날. 방황과 불안으로 지새웠던 숱한 밤들. 술은 또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돌이켜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이기도 했지만 필요 이상으로 고민이 많았다. 내가 좀 더 용기가 있거나 무모한 사람이었다면 고민할 시간에 많은 일을 시도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됐을까? 지금 내 모습이 싫은 건 아니지만 궁금하다. 상상 속 다른 모습의 내가 선택하고 한 일들에 대해선 결과가 좋든 나쁘든 잘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들은 왜 이리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 쉽게 놓아버린 꿈들. 좋아한다고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바라봐야 했던 사랑. 아, 나는 좀 더 저질렀어야 했다. 망하더라도 말이다. 인생은 후회로 가득하다.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을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 후회해도 후회하지 않아도 인생은 굴러간다. 오늘도. 그래. 아, 우린 슬픈 거다. 3부. 먹고 사는 게 뭐라고? 마음껏 꿈을 펼치는 게 가능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진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꿔본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뭘까? 나의 첫 직업은 입시 미술학원 강사였다. 대학을 다닐 때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대학 졸업 때까지 이어졌다. 당시 나는 굉장히 고집스럽게 내 인생에 대출은 없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당연히 학자금 대출은 받지 않았고 집에선 대학 등록금을 내줄 형편이 못 됐기에 돈을 벌어야만 했다. 다행히 미술학원 강사 일은 수입이 나쁘지 않았다. 덕분에 나는 대학 4년 동안 대출 없이 아끼고 아껴서 내 힘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스스로 박수라도 쳐주고 싶지만 모든 일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는 법. 강사 일을 하면서 나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내가 맡은 학원 학생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학교보다는 늘 학원 일이 먼저였다. 과제할 시간이 부족해 전공 수업은 최소화하고 교양으로만 학점을 채웠고 학원 일을 핑계로 결석도 잦았다. 휴학을 한 번 하고 군대에 다녀온 후 3학년쯤 됐을 땐 이미 과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다들 나를 다른 과에서 복수 전공을 신청한 사람으로 여겼을 정도니 말 다했다. 흔히 대학교 인맥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재산이라던데 나는 그런 건 모으지 못했다. 전공 수업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들었으니 디자인과를 나왔어도 디자인을 잘 모른다. 학교에 다니기 위해 일을 하는데 정작 학교 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몇 년간 이어지다 보니 나는 강사 일이 정말 싫어졌다. 미술학원 강사 일이 싫었던 이유는 또 있었다. 학생들을 계속 다그쳐야 하는 일이 나에겐 너무 스트레스였다. 학생들에게 입시가 삶의 목표라고 강요하며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나 자신이 싫었다. 너 이따위로 그리면 대학 못 가. 네가 잠자는 시간에도 누군가는 그림을 그려. 이 정도면 저기 아래 지방대쯤은 갈 수 있겠네.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던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곤 했다.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내가 뭐라고, 대학이 뭐라고, 마치 대학이 인생의 최종 도착지인 양
위너와 루저를 들먹여가며 아이들을 협박하고 4시간 만에 완성도 높은 그림을 그리는 기계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런 인간이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술학원을 그만뒀다. 미술학원에 남아 계속 그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싫었다. 다른 일을 하고 싶었다. 더 재미있고 의미 있고 가슴이 뛰는 일 말이다. 그런데 그게 뭔지는 잘 몰랐다. 학교를 그 지경으로 다녔으니 취업 준비나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을 리 없었다. 20대의 대부분을 대학 졸업장을 사는데 써버린 셈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배움을 원했던 게 아니라 대학 졸업장을 원했던 것 같다. 한심하게도 나는 그런 인간이었다. 그래도 기분만은 좋았다. 더 이상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내 미래는 밝아 보였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천천히 쉬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기로 했다. 짧은 인생이니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당장 돈벌이를 위해 쉽게 아무 일자리나 찾고 싶진 않아.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쏟고 부딪히고 깨지고 성장하며 살고 싶어. 그렇게 다짐했었다. 독립하기 전이라 숙식은 문제 없었고 미술학원 다니며 모아놓은 돈도 어찌어찌 아끼면 1년은 거뜬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고통의 시작이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1년 정도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기간은 점점 길어져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나는 그 시간을 내 인생의 공백기라고 부른다.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공백기라니? 그것도 3년씩이나. 나는 3년 동안 돈 한 푼 벌지 않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뭘지 고민했다.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냐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찾지 못했다. 3년의 공백기 동안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찾진 못했지만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사랑과 참 많이 닮았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진짜 사랑을 찾을 거야 라며 찾아 나선다고 사랑이 찾아지는 게 아니듯 진짜 하고 싶은 일도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었다.